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 알아요? 이렇게? 유행어 제조기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난 잘. 조사하면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본인한테. 조사하면 다 나와. 바로 이분입니다. 네, 네. 예, 인기 개그맨 아니고요. 네. 투자 도서의 저자로 오늘 모신 겁니다. 오늘.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황현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책을 아니, 써서 나올 줄 몰랐네요. 예. 인기 개그맨에서 어떻게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경제책을? 이게 뭐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오래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운이 좋아서 네네. 이제 그때 공격 코미디가 너무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하다가 네. 이 일이라는 게 그래도 온전히 진짜 소유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퇴출이 됐죠. 아. 예, 이제 2014년도에 한 10년 정도의 개그맨 생활, 2004년도에 제가 데뷔했거든요. 네. 10년 뒤에 10년을 왕성하게 네.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할 평생. 거라는, 평생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고, 두 번째 착각은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평생 벌 수 있을 거라고 네. 착각을 했던 건데. 맞아요, 사람이. 근데 2014년도에 막상 쫓겨나고 보니까 정말 저희들 이제 방송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희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고급 거지가 된 거예요. 얼굴은 다 알아보는데 그렇지. 뭐 벌이가 하나도 없고 집에서 쉬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곳에서 퇴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해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걸로 한번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시드머니, 제가 이제 퇴출되고 남아서 통장을 보니까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다행이에요. 모아져 있었죠. 왜냐면 저 그렇게 뭐 소비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사업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모아놨던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이 돈을 많이 좀 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이것은 그렇다면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부분은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장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무턱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경제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게 쉬운 공부가 아닐 텐데.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전공은 법학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경제 쪽은 어떻게 보면 문과 쪽이잖아요. 그래서 문과 뭐 외우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뭐 수학을 시작은 수학이죠. 또. 미적분을 하는 상황이 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긴 했는데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왜냐면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3, 4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또 공부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진짜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이제 보고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고 하루에 기사를 1000개만 읽자. 하루에 경제 기사를 1000개만 읽어보자.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가지고 해외 뉴스까지 찾아보고 심지어 뭐 대두 가격, 막 천연가스 가격, 뭐 밀가루 가격, 원자재 다 보고. 원자재까지 구리 가격, 아연 가격까지 다 찾아볼 정도로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판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올랐을 땐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어떤 시장이 또 급변하게 돌아온다면 어떤 시장은 급속히 냉각이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눈이 딱 띄어요. 이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경제의 이 패턴의 변화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왔더라고요. 그 감각이 있네요.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제가 진짜 저 노력합니다. 아니 근데 황현희 씨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 뭐 투자니 뭐니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텐데 그걸 과감히 뿌리치고 퇴출이 됐다고 해도 돈 많이 모아놨을 거야. 이래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투자하다가 또 망한 선배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성공보다는 좀 잘 못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두 분도 워낙 이 계통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사업하자는 제의가 정말 많이 많죠. 근데 다 거의 대부분이 솔깃한 이유가 굉장히 뭐 이익이 많아요. 이익도 많지만 돈을 넣지 않고도 지분을 몇 퍼센트 주겠다 해서 그런 거죠. 몇 퍼센트의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얼굴, 이제 그 이름값. 들어가죠.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망할 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회사 돈에서 펑크가 나고 그럼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러면 나서 황현희 씨도 가까이죠. 모든 연예인이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이름 발생해요. 들었든. 당신 때문에 투자했다. 그렇지. 당신 그때부터- 네 얼굴 보고 했다. 그때부터 신문 기사가 나기 시작하고 네. 연예인들은 떠안게 되는 그렇죠. 그런 나쁜 그 안 좋은 그 네.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런 투자를 해왔어요. 사실 모든 연예인들이 이러다가 요즘 뭐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던 뭐 사업하다 망했어요. 뭐 어떻게 투자를 잘못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왜냐 신문을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 신문을 잘 보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업에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2014년부터 해서 네네. 쭉 공부를 했고 공부하면서 직접 한번 실무 투자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경험들이 쌓인 건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투자 경험들을 이 책에다 쓴 건데 2014년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겼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네, 돈 넣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디 잠깐만. 알긴 아는 것 어디다 같아. 넣어야 돼? 잠깐 저기 좀 들어가 봐야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 계속 들썩들썩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서울에 부동산을 한번 이제 부동산. 보게 됐어요. 시작은 그럼 부동산부터 했어요. 시작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반대로 투자를 해봐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언론이나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그 투자물은 이미 축제가 시작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서점을 가서 정말 그 자판에 깔려 있는 게 제일 핫한 그 책들이잖아요. 뭐 서점에서 이렇게 까는. 근데 그 책의 제목들을 보니까 다들 지목하는 지점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예, 막 그때예요. 뭐 일본 도쿄를 따라갈 예.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출생률을 봐라. 예. 결혼하는 뭐 저 사람들의 빈도수를 봐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아파트 값이나 땅 값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할 때 얼른 아파트 라는 샀어요? 생각을 할 때 아니 그렇다면 이 가격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가격이 정말 이렇게 낮아도 되는 것인가 서울 아파트가? 그때 그랬어요. 예. 2016년도면 좋을 때다. 2015년 그때. 2016년입니다. 16 제가 정확하게 년인가요? 투자했던 시점은 15, 16년. 예. 2015년, 16년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네. 거의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네. 거의 한 70%까지 막 가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제가 그때 살던 곳이 아파트 가격이 6억 5천이었는데 제가 살던 전세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거의 육박하던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아파트를 사람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안 오르고 전세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눌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지점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겁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2008년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눌려 있는 기간이 거의 한 7년 가까이 돼가는 그 7, 8년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2016년도에 제가 첫 부동산을 이제 근데 왜 그걸 자꾸 비겁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게 우린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사회에서는 되게 얍삽하고 이제 기회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게 여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자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네. 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열심히 모았던 시드 머니를 집어넣어서 부를 이룰 수 있고 잡아야죠.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비겁한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겁하게 준비를 하고 있자. 우리는 남들이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들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는 회사를 다녀야 되고 우리는 또 선배님들처럼 방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주부들 집안일 하셔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임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그 상황만 인식을 하고 잔심을 남긴 후에 그 시점을 기다려서 비겁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 한 지점을 정확하게 찍고
상승장의 초입에 진입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제목이 비겁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지점을 타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엇박자를 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오판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쪽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라? 쉬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관찰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가 이 일에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어딘가에서 일을 할 때 분명한 건 제 노동력과 거기 제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을 그쪽에다 주고 제 노동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금액의 금액을 받고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쉼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 진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노동이죠. 회사 진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이건 쉼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다 뺀. 그러니까 내 노동력과 시간을 돈을 받고 어떤 한 회사나 어떤 한 일하는 곳에 팔지 않는 모든 시간을 전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쉼을 얼마나 갖고 얼마나 유용하게 그 시간을 유익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은 주식이었어요. 2016년도에 첫 번째 투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막 투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투자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 투자가 시작을 미국 주식으로 했어요? 시작을 미국 주식으로 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약간 박스피다. 박스피라는 인식 안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S&P 500은 연 성장률이 13.5%의 성장률을 한 50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연평균 13.5%의 성장을 보이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뭐 많이 이제 시작을 했죠. 뭐 환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까 하면서 모든 기업들을 다 보기 시작하고 날마다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장을 한번 좀 계속해서 좀 보기 시작했죠. 근데 2018년쯤에 또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진짜. 아우 이거 좀 사야 돼. 근데 또 올라 있어요. 내일. 어느 순간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또 올라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상승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의 투자의 방식이 아니다. 이 상승장은 계속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고 쉬다 보면은 이 제3의 눈으로 이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삽니다. 계속 안 사요. 참을성이 대단해요. 그러네. 우리 들썩거리면 일단 그럼 들썩거리면 일단 해봐야지. 하지. 그래서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영역은 기다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한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찬스가 오는 거 아니야? 20년 된 거 아니야? 2020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문가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이라도 사서 공부를 해야 배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완전 거부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 그 기업을 사거나 그 주식을 사면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에 대한 오를 거라는 기사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오를 거야라는 이 확증 편향이 계속해서 생기고 누가 혹시나 옆에서 좋은 말로서 야 그거 조정 구간이 올 수도 있어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 아유 뭐 모르면 조용해. 이런 식으로 편견이 생기는 네, 편견과 어느 자기의 오를 거라는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투자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을 객관적인 것이라는 눈을 잃게 된다.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투자를 한과 동시에 저는 주관적으로 그 주식을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먼저 선뜻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달에 완전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전 세계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까지 밀려오게 되고 국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이제 SK증권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1,100까지 떨어진다라고 이 발표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다가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0%가 날 때마다 말뚝을 박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재산의 일부를 쪼개서 20%씩 5번만 말뚝을 박자.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0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미국 주식에다 마이너스 10%씩 말뚝을 박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반등이 시작을 그렇지. 하겠죠. 왜냐면 바로 반등했죠. 예,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IMF 때도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2008년에 있었는데 회복이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회복했었는데 그 해 안에 회복을 해서 반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장을 두 번째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을. 그런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 감각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건이거든. 그러면 아까 쉬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쉴 때도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